피부의 이해 한민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에 대한 것, 그리고 유형 분석, 피부 유형 분석이요. 그리고 피부와 영양, 어떤 관련이 있나, 그리고 광선과 피부는 어떤 관련이 있나, 피부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피부 노화, 그리고 피부 장애와 질환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되겠죠. 큰 챕터는 7가지인데 이걸 한 번씩 다 50분 동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입니다. 피부의 기본 구조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표피는 각질 형성세포, 색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머켈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요 각투과유기, 요 앞 글자만 딴 각투과유기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진피로 보겠습니다. 진피는 섬유, 아세포, 대식세포, 림프구 등이 있고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교차되어 있죠. 그리고 피하 조직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체온 유지,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미와도 관련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표피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각투과유기라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죠. 그것을 이제 연결한 겁니다. 각층은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질층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질층은 각질 형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28일 주기로 28 플러스 마이너스 3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일 주기로 각화 주기를 가집니다. 각화 주기 들어보셨죠? 각질화되는 주기입니다. 각화 주기를 가졌고요. 이 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요. 수분 함량이 10%가 안 될 때, 10% 이하일 때 피부가 거칠거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층으로 보겠습니다.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고요. 이 엘라이딘이라고 하죠. 물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엘라이딘층이라고도 하는데 이 투명층은 물의 침투를 막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손이 팅팅 불어 있는 거 보죠. 그죠? 과립층입니다. 과립층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세포 각화가 시작되는 층이에요. 세포가 빠져나가는 각화가 되는 층이고요. 그 다음에 유국층 보겠습니다. 유국층은 다각형 모양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표피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하층입니다. 그래서 세포 부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굉장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층이 손상되면 표피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투과유기의 특징만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3. 진피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유두층, 망상층,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기능을 보겠습니다. 유두층은 모세혈관과 림프선이 분포하고요. 표피와 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2도 화상 정도 입었을 때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까? 물집이 잡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두층이 모세혈관과 림프선이 분포하고 표피와 접하는 부분이라는 거. 망상층은 교원섬유가 하고 탄성섬유가 교차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원섬유, 탄성섬유가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이게 교차되어 있어서 침대에 매트리스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강도와 탄력을 주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층이 이 망상층인 것 같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주요 구성 요소
요소는 혈관, 림프관, 신경털, 잇모근, 한선, 피지선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요 다음에 다음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조직의 특징입니다. 피하 조직의 특징은 지방 저장, 완충 작용, 체온 조절, 미용적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이면 지방 저장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세포가 지방을 만들고 세포 내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완충 작용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아무래도 그죠? 뼈를 좀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하고 완충 작용을 합니다. 체온 조절은 또 지방이 많으면 또 체온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미용적 기능은 신체의 곡선미, 바스트하고 힙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피부에도 그렇고 피하 조직의 이제 특징을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피부 색소입니다. 피부 색소. 멜라닌 색소, 그 다음에 카로틴 색소, 헤모글로빈 색소 해갖고 색상이 나와 있죠. 멜라닌 흑색, 카로틴 황색, 헤모글로빈 적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은 자외선 보호, 카로틴은 황색 색소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적색이고 pH 4.5에서 6.5다. 이걸 한번 연결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멜라닌 색소는요,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표피 기저층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앞에서. 애기 엉덩이 있잖아요. 아기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어요. 몽고반점은 진피에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의 pH는 4.5에서 6.5이고 상피 자체의 pH가 아니라 피부 표면의 pH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의 pH는 4.5에서 6.5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발의 구조와 특징입니다. 피부의 모든 표면에 존재하고요. 모발은 손바닥, 발바닥, 입술, 유두, 음부에는 모발이 없습니다. 인체에 있는 모발들은 대략적으로 130에서 140만 개가 존재를 합니다. 두 발에 있는 모발은 약 10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개 안팎입니다. 모발의 수명은요, 남자는 4년까지, 맥시멈 4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에서 4년, 여자는 3년에서 5년입니다. 생장 속도는 하루 0.35mm고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또 봄, 여름이나 아니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체 리듬 있잖아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6월에 가장 빠릅니다. 모가는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구성이 됩니다. 모발 있죠. 모발을 갖다가 두피 피부 안쪽에 있는 모발을 모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모발을 딱 뽑았을 때 안에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작게. 그것을 모근이라고 합니다. 그 모근에는 모유두와 모모세포 등등이 있어서 영양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는 걸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모간은 이제 두피 위쪽으로, 그죠? 목은 위로 나와 있는 것들, 머리카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갖다가 딱 하나를 딱 그냥 다이아몬드 칼로 딱 완방에 잘랐습니다. 완방에 딱 단면을 잘라서 확대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옆에 헤어 스트럭처라고 있죠? 이 그림처럼 단면도가 나옵니다. 모발 하나의 단면도입니다. 모발 한 줄, 한 모의 단면도인 거예요. 겉표피를 보니까, 그죠? 큐티클층이 있죠? 큐티클층은, 기와장 모양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덮여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요게 다 찢어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큐티클층이라고 하고요. 김밥의 김 같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텍스절입니다. 거기가 이제 콜텍스층이 우리가 파마도 하고 컬러도 넣고 약이 들어가서 화학 시술할 때 거기에 이렇게 변해주는 도와주는 곳이 이제 콜텍스층입니다. 콜텍스층은
85% 정도가 돼요. 모발. 거기에서 85%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주황색의 메둘라 있죠. 이게 이제 모수질입니다. 모수질은 없는 모발도 있습니다. 아주 가는 모발 있죠. 그러니까 연모, 취모 그러는데 아주 가는 모발은 없는 모발도 있습니다. 메둘라가 없는 모발은 우리가 파마하기가 조금 좀 디자이너들을 잘 속이는 모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여기 모발 단면도가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모가는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김밥 있죠? 충무김밥? 그런 느낌 들죠? 이렇게 제가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먹는 거에 연결을 하네요. 충무김밥 딱 그건 것 같아요. 그죠? 김밥을 큐티클 층에, 그 다음에 코어텍스 층을 우리가 밥에다가, 그리고 안에 뭐 단무지 하나 있는 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선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피지선은요, 피부와 털에 유분을 공급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우리 피부가 좋으려면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하죠. 너무 기름기를 팍팍 닦아내는 것도 그런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독립 피지선은 털이 없는 부위에 존재하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 하루 1, 2g의 피지를 분비하고요. 세안 후에 빠르게 피지가 회복이 됩니다. 한선, 땀샘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땀샘은 이제 우리가 한선이라고도 해요. 소한선과 이제 대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한선은 에크린선이라고 하는데 전신 피부에 분포하고요.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데 귀, 겨드랑이, 젖꼭지, 배꼽, 음부에 존재하고요. 독특한 냄새를 생성해서 겨드랑이 암내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발톱의 구조와 특징입니다. 손톱, 발톱이요. 구성을 볼게요. 표피의 각질층과 투명층이 변형된 반투명 각질판이다. 주요 성분은 케라틴, 탄소, 산소, 질소, 황, 수소 등이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하루에 0.1 내지 0.15mm 정도,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죠. 자연 주요 구조를 보면 네일 바디,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작은데 아마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일 바디, 그 다음 네일 루트, 프리엣지, 네일 베드, 네일 매트릭스, 루눌라, 하이포니키움, 그 다음에 에포니키움, 그 다음에 엘로우 라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 포인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하고 한 번씩 찝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의 주요 기능입니다. 보호작용, 표피의 각질층, 진피의 교원섬유, 탄성섬유, 피하 조직의 피하지방, 피지막 등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피부는. 그리고 이제 체온 조절 작용은 땀 분비, 혈관 확장, 혈관 수축 등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외부 자극을 감지합니다. 비타민 D를 형성을 해서 비타민 D도 형성을 합니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비타민들을 합성을 하죠. 제일 좋은 아기 때도 우리가 한 20분 정도는 11시에서 12시 정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아기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서 햇빛을 볼 수 있게 놓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선크림에다가 뭐 다 가리고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햇빛이 너무 뜨겁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얼굴만 좀 가리고 다른 부분은 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좀 내놓고 비타민 D 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넘치시는 분보다는 다 모자라시는 분들만 너무 많이 계신다고. 저도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맞아도 요거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유형 분석입니다. 두 번째, 정상 피부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지성, 뭐 건성 특징을 한번 쭉 볼 겁니다. 피부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나이, 기후, 계절, 그리고 외부 환경,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양, 그리고 화장품 사용, 식생활 등 일상생활 습관에 따라서 피부 형태가 변화하죠. 이걸 좀 많이 보고 제대로 피부 유형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 피부 한번 볼게요. 정상 피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탄력이 있는 피부고 섬세한 피부고 미세한 모공, 깨끗한 분홍빛 피부를 가지고 있다. 뭐 정상 피부는 다 보시면 좋네 하는 피부들이겠죠. 정상 피부는요, 세균의 강한 저항력과 화장을 잘 받고 오랜 시간 유지되고요. 색소 침착과 여드름이 없는 깨끗한 피부를 얘기합니다. 건성 피부의 특징입니다. 가늘고 거친 피부결이 가늘어 외관상으로는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건조하고 윤기 없는 피부, 피지와 수분 분비가 적어서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윤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노화와 주름 생성, 다른 피부 형태보다 노화와 주름이 많이 나타나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각질 생성과 피부 건조, 건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해서 각질이 생성되고 피부 저항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각질이 일어나네요. 그죠? 다양한 외부 요인, 외적 요인, 자외선, 그 다음에 찬바람 등이 건성 피부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내부 요인으로 인한 건조도 있죠. 그죠? 진피 건성 피부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당김도 심하고 또 주름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속당김이 좀 많이 심한데 이럴 땐 진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진피 건성 피부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당김이 심하고 주름이 발생한다. 피부결이 가늘어 외관상 피부는 좋아 보인다. 제가 딱 그렇습니다. 피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건성이고 주름도 너무 잘 가거든요.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 보겠습니다. 피지성과 한선의 기능이 증가돼서 피부에서 과도한 피지와 땀 분비로 인해서 거친 질감과 넓은 모공이 나타나게 되고요.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또 모공이 넓어 보이긴 합니다. 피지와 땀이 과다 분비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 보이고 모공이 확장돼 보이긴 한다. 외부의 자극에 비교적 강하다. 지성 피부는 외부 자극에 진짜 강합니다. 지성 피부는 외부 환경 변화보다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지성 피부는 유성 지루와 건성 지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성 지루는 이제 피지량이 많고 피부가 거친고 모공이 넓고 사춘기 남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성 지루성 피부는 과도한 피지 분비, 거친 피부, 넓은 모공이 특징이고요. 주로 사춘기 남성의 유성 지루가 많이 있습니다. 건성 지루는 피부 조직이 두껍고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잔주름이 많습니다. 이 건성 지루성 피부는요, 피부 조직이 두껍고 건조하고 각질과 미세한 주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름이 많이 나타난대요, 건성 지루는. 민감성 피부와 노화 피부를 보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는요, 피부가 화학적, 역학적 반응에 민감합니다. 피부결이 섬세하여 깨끗하다 보이지만 건조되기 쉽고 또 자극에 민감합니다. 색소 첨착 현상도 잘 일어나고 기후에 따라서 가렵거나 붉은 한 점, 그리고 피부 부작용이 자주 일어납니다. 옆에 그림 보시고요. 노화 피부입니다.
피부 노화는 유해산소 증가, 단백질 손상, 그 다음에 자가 면역 기능 저하,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가 변화합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신선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지방과 당 섭취를 제한하고 생선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합성 피부입니다. 불균형한 피지 분비량과 얼굴에 두 종류 이상의 피부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T존은 지성이고 V존은 뭐 건성이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T존의 진성이 여기 나왔네요. 지성이면 모공이 크고 윤기 나는 만큼 기름기가 많아서 여드름의 요인이 됩니다. T존은 여드름이에요. 그 다음에 볼 및 눈 주변이 건조하다. 볼하고 눈 주변이 피지가 적어서 보습 성분에 부족해서 세안을 당기는 느낌이 있다더라. 민감성 피부와는 좀 관련이 있냐? 네,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와 영양입니다. 단백질, 당분, 지방, 무기질입니다. 단백질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단백질에 열광하고 있죠. 탄수화물은 안 먹고 단백질만 먹느라고. 네. 표피 각질의 결합 조직과 탄성섬유는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달걀, 우유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당분입니다. 당분은 다량 섭취 시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비만과 당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입니다. 건성 피부는 섭취가 필요하고요. 지방이 여드름 있는 피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질입니다. 혈압의 삼투압과 관계가 있어서 피부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1일 10내지 20g의 식염이 필요합니다. 비타민과 피부입니다.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이죠. 지용성 비타민인데, 피부 각화에 중요하고, 결핍 시 건성 피부, 과용 시에는 탈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타민 B1 수용성으로 결핍 시 각기병이 일어나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피부 윤기가 없고, 피부가 붓기도 합니다. 비타민 B2 결핍 시 구수염, 구강염, 콧등, 혀끝 주위가 빨개집니다. 비타민 B6는 비듬이 많아지고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비타민 수용성으로 결핍 시에는 계열병, 계열병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기미 주근깨 등을 치료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발육에 관계하고 결핍 시에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이 생긴다는 거. 네. 무기질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칼슘, 인, 나트륨, 철분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질이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을 도와서 신경계 안정성을 돕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네요. 그죠? 칼슘 부족은 성장 문제, 골연화증,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인입니다. 인은 액상과 세포막의 핵심 성분인데 뼈와 치아 형성에도 참여하고 칼슘과 함께 작용한다. 인 섭취 부족은 골격 및 치아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체액과 산염기 균형 조절에 필수적인데요. 나트륨 부족은 체액 균형을 교란시켜서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으로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 부족은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격과 치아의 구성성 요오드입니다. 갑상선과 피부 건강 관리의 핵심인 요오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인데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 성장, 발달 등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와 혈관 기능입니다. 요오드는 피부와 모세혈관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무기질이다. 마그네슘. 피부와 영양입니다. 피부와 영양. 탄수화물과 피부 영양 볼까요? 피부묘.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는 피부를 산성화시킵니다. 우리는 피부가 약산성이어야지 제일 좋죠. 적당량 섭취는 피부 세포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지만 과잉이 되면 비만과 지성 피부를 유지한다. 지방과 피부 미용법가 있습니다. 지방은 피지성 기능을 조절해서 과다 섭취 때는 피부 탄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식물성 지방은 피부에 유연성과 산소를 공급하고 필수 지방산은 피부 저항력을 높인다는 거. 단백질과 피부 미용입니다. 아미노산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단백질. 아미노산은 피부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과다 섭취할 때는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미노산이지만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치오닌의 역할입니다. 메치오닌 아미노산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 발암물질 제거, 장내 유익균 촉진, 증식 촉진, 당 소화 속도 억제,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해초류의 식이섬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초류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죠. 과일, 채소, 감자, 고구마, 곡류 등이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피부의 주성분인 단백질이므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고 고기 섭취는 하루에 본인 손바닥만큼 하면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또한 염기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한 피부 상태,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와 광선입니다. 광선. 자외선 A 300에서 400 정도 가는데 파장의 자외선은 진피층에 도달하면 만성적 광노화를 유지합니다. 진피의 탄력섬유, 근원섬유 변성으로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주름과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옆에 그림은 광독성에다가 광알레르기까지 반응까지 있으신 분인데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 광독성, 광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피부과의 과민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UVB입니다. 중파장이라고 하는데 UVB는 광선에 피부 침투합니다. 광선이 피부를 침투한다는 거. 200에서 320까지, 290에서 320까지 나노미터라고 하죠.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고 피부를 통과해서 진피의 상부층까지 상층까지 도달을 합니다. 피부 반응, UVB는 광선에 대한 노출은 홍반, 수포 형상, 일광 화상과 같은 다양한 피부 반응을 벌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반응, 장기적인 영향은 UVB 광선은 색소 침착, DNA 손상으로 인해 전암병변, 피부암 발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가려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죠?
이 두께가 감소하고 피하 지방 세포가 줄어들고 땀샘도 이제 감소합니다. 노화 관련 피부 질환으로는 자연 노화로 인한 피부 질환은 광선각화증,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 피부암 등이 있습니다. 외인성 노화, 환경적 노화나 광노화로 인해 표피가 두꺼워지고 멜라닌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진피의 콜라겐이 감소되고 섬유화 세포가 증가되고 각질 세포 비대가 일어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장애와 질환입니다. 원발진과 속발진의 이번 장은 원발진을 보겠습니다. 원발진은 피부 질환 초기 상태의 병변인데 1차적 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면무, 구진, 농포, 결절, 반점, 팽진, 소수포, 수포, 낭종, 종양 등으로 있습니다. 구진 붓기, 여드름 피부의 3단계에서 나타나고요. 직경 1cm의 작은 윤기가 있습니다. 직경 1cm. 반점은 표면에 흉기나 함몰 없이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경계가 뚜렷한 병변이고요. 팽지는 말초혈관과 투과성 증가로 인해 생기고요.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소수포는 표피하에 직경 1cm 미만의 맑은 액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 윤기로 대상포진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윤기가 이제 대상포진에서 나타난다는 거. 속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듬과 가피, 궤양, 퇴선화가 있습니다. 이 속발진은요, 원발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외상 및 외적 요인에 의해 변화된 상태의 병변 같은 게 있잖아요. 2차적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로는 비듬, 가피, 가미, 미란, 궤양, 갈성, 흉터, 위축, 퇴선화, 반흔, 인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다양하게 많죠. 이런 게 있다는 걸 한 번씩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 질환은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진균 감염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성 과다로 인해 모공이 확장되고 제거하고 요인 제거가 중요합니다. 요인 제거, 비타민 C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는 항원에 대한 비정상적 면역 반응으로 첫 접촉보다 2, 3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재발성 가려움증과 건조함, 냉찜질로 증상 완화되고요. 진균 감염이라 하면 두부백선은 탈모, 백선은 곰팡이 감염, 무좀은 손발에 이렇게 번식한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질환은 원인이 불분명하고요. 40, 50대 구진 및 농포, 입술주위 수포성 질환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단순포진은 입술주위 수포성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포진은 여러분들 수두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심한 통증을 동반을 합니다. 그죠? 수두는 소화 전염성 수포성 질환으로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은 소화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이것도 이제 좀 다들 겪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일도 화상은 홍담, 얼감, 통증이 있는데 그거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의 종류입니다.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가장 경미한 화상, 홍반, 열감,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거요. 그다음에 이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층에 손상이 된다고 했죠. 수포 발생돼 있고 심한 통증, 감염 위험이 있어서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합니다. 2도 화상은 그죠? 3도 화상은 피부 전층, 근육, 신경, 혈관 손상, 그 다음에 통증 없이 검백색으로 변하며 응급처치 중요합니다.
4도 화상은 피부, 근육, 신경뼈 층까지 손상이 되어 있고 생명에 직결적인 이제 신속한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